슬기로운 단독학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사는 지역은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막상 저희 지역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생활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제약적이어서 불편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그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가족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인 제가 가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박자의 빚을 갚아주어야 되는지 갚아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질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박 중독자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자를 옆에서 겪다 보면 처음에 도박 중독인지도 모르고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빚도 갚아주고 타일러도 보고 또 꾸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그 방법이 모두 거의 실패를 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마다 도박 중독자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을 때에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감정적이고 혹은 좀 더 폭력적이고 때로는 좀 더 어떤 피해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족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또 잘해보자 혹은 알면서도 져주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또 한번 도박자를 믿고 도박자의 행동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김없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고 그걸로부터 또 다시 고통을 받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도박 중독자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우 고민하게 됩니다. 도박 문제가 지금까지 반복돼서 도박 중독자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다시는 절대 믿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가족이 믿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도박 중독자는 누가 믿어주냐. 이 도박 중독자가 가엾고 불쌍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믿어줘야 이 도박 중독자도 뭔가 희망이 있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믿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도박 중독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도박 중독자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갖는 어떤 그런 독특한 관계를 만드는데요. 바로 이 관계가 신뢰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로운 관계는 신뢰로운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언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만들고요. 이 기대가 바로 희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박 중독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박 중독자를 믿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기대가 사라지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신뢰고 신뢰는 곧 희망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 안에 이런 연결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상담을 처음 할 때 상담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상담자와 상담을 받는 사람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것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어떤 전문성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사 앞에 가면 그런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도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상담자의 어떤 상담하는 태도, 내담자를 돕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이 상담을 받는 사람도 상담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신뢰로운 관계가 결국은 상담의 효과로 나타나고,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변화하고 있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달라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 희망,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박 중독자를 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말 작은 어떤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희망의 불씨가 아예 사라져버릴 때 우리가 겪어야 될, 느껴야 될 그 고통이 정말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그 후폭풍,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도박 중독자의 입장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상담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도박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도박 중독자에게 물어보면 거의 100의 95% 이상은 가족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라고 합니다. 비록 그 문제가 자기의 어떤 거짓말, 가족들을 못 믿겠던 그런 행동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기를 못 믿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 중독자에도 가족의 믿음이 없으면 버림을 받는 경험, 혹은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족들과 인연의 끈이 끊겼다라고 느껴질 때 자기가 도박을 끊고 나서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도박을 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희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족의 입장에서나 도박자의 입장에서 결국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거나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단순하게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될 그런 기대와 희망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좀 생각 때문에 주변의 상담사들과도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담사들은 믿으면 안 된다.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하고 그 사람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닥을 칠 때도 그 바닥을 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도박 중독자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사실. 다른 상담사들이 왜 그걸 믿냐, 믿으면 안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왔을 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마치 이렇게 혼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그것마저 놓았을 경우에 느껴야 될 어떤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 중독자를 믿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 중독자 입장에서나 가족의 입장에서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게 곧 삶의 희망이고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 중독자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은 안 믿어야 되는지,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 또한 이 수백 명의 도박 중독자를 만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 당했다는 표현에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박자의 말에 속은 적도 정말 많고요. 또 도박자의 말에 타협을 해서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 도박 중독 상담사로서 자질이 없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나 하면서 이 도박 중독 상담사의 길을 제가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도 내 앞에 있는 이 도박 중독자를 신뢰를 해야 되고 이 도박 중독자도 저를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그런 신뢰 관계는 상담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지니 여기에서는 제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믿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동료들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과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저를 지도해줬던 어떤 교수님들과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답은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도 스스로 좀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도박 중독자는 이 도박을 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도박을 했던 이유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깊이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박을 해서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도 도박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피해본 사람들은 그 도박 중독자가 준 피해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도박을 했을까? 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데요. 상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박자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도박자가 아프고 힘들었던 어떤 과거의 자기 성장 과정,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독특한 경험들, 이런 것들 속에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도박 중독자를 보면 도박 중독자도 뭔가 자기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노력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더라도 그 도박 중독자가 무언가 변화하려고 달라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는 도박 중독자의 말과 어떤 행동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믿기 전에 이 도박 중독자가 이 사람도 무엇인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도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또한 이 도박 중독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해서 잘못된 방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도박 중독자의 말이 아니라 도박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달라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방식이 제가 도박 중독자를 만나가면서 정말 저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도박 중독자를 만날 수 있게 다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그 방식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방식을 고수하면서 도박 중독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어온 어떤 거짓말, 어떤 문제 행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될 어떤 그 배신감과 상처,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으려면 우리 마음 스스로도 뭔가 믿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박 중독자는 그 희망의 불씨를 껐으면 껐지 키워주지는 잘 않습니다. 이 희망의 불씨가 도박 중독자에 의해서 커지려면 정말 수많은 그 힘든 일들이 반복돼야 될 것입니다. 커지기 전에 우리가 꺼져가는 그 희망의 불씨를 우리 스스로 잡고 있으려면 우리도 뭔가 도박 중독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 도박 중독자도 비록 잘못은 계속 하고 있지만 뭔가 그 잘못 속에서도 자기가 달라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드리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 도박 중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도박 중독자를 뭔가 믿을 수 있어야 내 안에 이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의 입장에서도 뭔가 믿어줄 사람이 있어야 그 도박 중독자도 자기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박 중독자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믿기보다는 우선은 무언가 도박 중독자도 마음속에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 달라져 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도박 중독자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회를 통해서 도박 중독자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도박 중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희망의 불씨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주 작은 어떤 희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족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